네, 안녕하세요. 차터 선생입니다. 유한양행 진짜 오래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뭐 저도 유한양행 지금 이제 들고 온 지가 1년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수익이 어느 정도 났고 수익 실현을 한 상태고, 그죠? 우리가 이때 당시에 랭레자 승인하고 주가 못 가서 매수해서 정말 한 60% 이상, 한 7, 80% 정도 수익을 얻은 이후에 여기서 분할 매도 2분의 1 또는 3분의 1 진행을 하고 밑에서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1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손실 구간이긴 해요. 제 평단에서 계속적으로 위쪽에 놀다가 지금 좀 이제 손실 구간이긴 한데, 얘네들이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인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면은 지금 거의 이제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좀 화나가지고 텔레그램방에 조금 이제 막 쏘아 붙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텔레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랭라자 리뷰한테 일본서 위장관 출혈 첫 증례 보고 출혈성 쇼크샷도 한 건 있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지금 랭라자 리브리반트는 임상 3상까지 끝내고 FDA에서 승인까지 완료가 된 약입니다. 자, 이미 부작용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 다 확인을 하고 승인이 된 약물을 위장관 출혈 첫 증례 보고 출혈성 쇼크사도 한 건, 이러한 기사를 왜 낼까요? 왜? 아니, 이건 당연히 항암을 받다 보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임상 중인 것도 아니고 임상이 끝난 약을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까내린다는 거 봤을 때는, 와, 이거는 다 왔다, 진짜 급등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제학술지에 랭라자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증례 보고 논문 게재되었다. 근데 마리포사2 연구에선 없던 이상 사례, 저할부민 혈증, 항응고제 병용 위험 가능성 있죠. 자,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랭라자 리브리반트는 이미 FDA에서 승인을 받은 안전한 약입니다. 부작용이 아예 없지 않아요. 항암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다 임상이 끝났고, 그죠? 약을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누구다?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까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면 공매도들의 고의적인 공격이다라고서밖에 생각이 안 든다. 자, 읽어보면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랭라자, 미국명 라지클라즈와 글로벌 파트너사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투여받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변이 비소세포암 환자들에게서 위장관 출혈이라는 이상 사례가 처음 보고됐다. 위장관 출혈이 발생한 환자는 총 2명으로 이 중 1명은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해당 병용요법의 위장관 출혈 부작용은 3상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부작용이다. 연구팀은 레이저 티닙, 아바반타닙 병용요법과 위장관 출혈 간의 정확한 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약물 감시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라는 내용이죠. 자, 임상 3상을 2, 3년 하고 끝냈고 2, 3년 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데 몇백 명에서 지금 임상이 끝나고 이미 시판된 상황에서 이게 나와서 위장관 출혈관에 문제가 생겼다?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아니, 어쩌라고? 이미 임상 끝난 건데, 그리고 3, 400명, 몇백 명한테 했을 때는 없었던 문제가 그 뒤에 생겼다. 생길 수도 있죠, 당연히. 그죠?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임상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확률적인 통계를 보고 안정성을 보고 승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안정성에 문제가 없어서 끝난 거예요. 이런 거 생길 수 있는 거 당연하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악의적으로 기사화까지 했다?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6일 일본에 따르면 사이타마현 사이타마 의과대학 국제의료센터 호흡기 내과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3월호에 레이저 티닙과 아바반타닙 병용투여 환자에서 발생한 심각한 위장관 출혈의 실제 사례 연속 25례 중 2례에 보고했다. 자, 이 논문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실제 임상 현장에서 해당 병용요법으로 치료받은 비소세포폐암 환자 25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위장관 출혈이 확인했다. 아니, 나는 궁금해요. 지난해 7월부터 7월까지 실제 임상 현장에서 해당 병용요법으로 치료받은 비소세포폐암 환자 25명을 추적 관찰. 왜 니네가 또 임상을 하지? 이미 끝난 건데? 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랭라자 리브리반트는 뭐가 돼 있다? 승인이 완료돼 있어요. 승인이 완료돼 있다. 랭라자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상업화돼 판매 중인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다. 아니,
이미 상용화돼서 뭐 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니까. 근데 너희가 뭐 해가지고 뭐 어쩌라는 거지?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인 78세 여성이다. 투약 14일째부터 해당 환자에게는 저알부민 혈증이 발생했다. 아니 뭐 어쩌라고. 니네가 해서 뭐 할 건데. 이미 다 승인 받은 건데. 그래서 일단 읽어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자, 그래서 앞서 진행된 레이튼의 아마판 병용기법 연구 마리포사에서는 심각한 위장관 출혈이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저알부민 혈증은 아마반팀의 단독 투약 시 20%, 레이저 트닙과 병용할 경우 40에서 50% 수준 증가한다는 보고는 존재했다. 연구팀은 레이저 트닙과 아마반타민 병용요법은 혈관 투과성과 점막 취약성을 증가시켜 더 심각한 출혈 사건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 연구팀은 항응공제 병용 투여가 출혈의 심각성을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가능성도 언급했다. 자, 아바반타닙에 대한 혈관 투과성 증가와 저알부민 혈증이 위장관 점막 부종을 유발해 장벽을 약화시키고 여기에 항응공제가 더해지면서 환자 상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빈도와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약물 감시 연구가 필요하다며 레이저틴이 마마반틴 병용요법을 받은 환자 중 특히 저알부민 혈증이 발생하거나 항응공제를 병용 투여받은 환자에서 심각한 위장관 출혈이 발생했을 만큼 모니터링과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 단독으로 해가지고 이런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식으로 딱 썼다라는 거예요. 출혈성 쇼크사도 한 건 악의적인 기사다. 이 기자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흔들어대는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갈 때가 됐구나. 주가가 드디어 올라갈 때가 됐구나 생각해요. 왜? 개인들의 심리를 망가뜨린 이후에, 왜냐면 지금 굉장히 지쳐있을 거거든요. 포모 온 상태에서 저는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이기 때문에 유한양에 들어가게 있긴 하지만 다른 애들이 수익률이 워낙 좋아서 이걸 받쳐주고 있어요. 근데 유한양에 진짜 주식을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저랑 기사 보고 어떤 생각하냐면, 물론 공부가 잘 돼 있는 분들은 어이가 없네, 뭐라는 거야 이러겠지만, 약간 좀 애매하게 공부가 돼 있거나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런 거 보면 쇼크사 했다고? 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주가가 안 가는 이유가 있었네. 지금이라도 팔고 나가야겠다. 또 올라가면 본전에 팔아야겠다. 불안하다. 이런 생각들이 진짜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렉나자 리브리반트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린 건 하나예요. 지금 이 중앙값, OS 중앙값이 아직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이제 임상이 시작되고 나서 빨리 죽은 사람과 마지막에 죽은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의 평균을 내서 중앙값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투여받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생존율이 5년 이상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타그리소를 뭉개버릴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유한양이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주가가 급등할 거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도 소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배당도 무상증자나 배당금에 대한 부분도 항상 언제나 또 주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렉나자 리브리반트에 대한 이익에 대한 가치는, 현재 로열티에 대한 가치는 전혀 반영받지 못한 주가다라고 생각합니다. 반영을 받았어도 반영을 30% 이하로 받았다 생각하고, 요거에 대한 분위기가 바뀔 때쯤이면 주가는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랠리를 탈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하고, 유한양이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 지금 지쳐 있을 텐데 지금 구간 저는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저는 11만원 구간이 평균 단가고 손실인 구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마이너스 5% 이럴 때 더 안 사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몇 프로 되면 자리가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타이밍 오면은 분명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힘들겠지만 적당한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이러한 악재로서 주가가 반응한다라고 하면 저는 기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셔서 계속해서 저도 들고 가고 있으니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저런 악재 찌라시도 아니에요. 저거 아무 상관없는 거다 사실상. 그냥 저것도 저거를 논문에서 임상을 한 애들도 그냥 한번 어떠한 좀 부분이 있을까 해서 한 거지,
뭐 유한양에 깔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모르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뭐 연구비를 지원받는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타그리스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렉나자 리브란트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뭐 하면 된다? 진득하게 기다리면서 렉나자 리브란트의 매출과 점유율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많은 로열티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기다려보자 라고 전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유한양행도 들고 가면서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준비해야 돼요. 이제 6월 되면은 5월에 연준이 바뀌고 6월 되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식었다라고 하지만 금리 인하는 제가 봤을 땐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확 틀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조가 금리 인하 기조라고 하면 속도는 조절하겠지만 인하는 반드시 온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장세가 분명히 다시 올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을 끌어올리려면 결과적으로 바이오가 가져야 되고, 물론 유한양 코스피지만, 그래서 바이오 중에서도 저는 유한양행 코스피지만 유한양행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잘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요.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지금 구간에서 유한양행 내가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이 있다 라고 하시면 요 부분들 010-845-9501 이쪽으로 유한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들 여러분들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이 바이오 히든 종목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2배 정도가 올라갔는데 아직도 상승 탄력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바이오 히든 종목까지 추가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 바이오 히든 종목이 또 뭐냐면요, 자 여러분, 이 바이오 히든 종목이 뭐냐면요, 제가 에이벨 바이오 2만원 3만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죠?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 당시 에이비엘 바이오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됐습니다. 1조. 1조 좀 넘었었는데 우리가 왜 시가총액 1조를 넘는 바이오를 사야 되냐? 간단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요. 바이오 종목은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임상 실패에 대한 위험, 그죠? 그리고 언제든지 회사가 굉장히 이 재무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데, 이 시가총액이 1조가 되는 회사들은요 애초에 누구요? 기관 투자자한테 검증을 받은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시가총액 1조, 적어도 7천억 정도에서 1조 정도의 회사를 계속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최대한 뭐요? 안전한, 바이오 종목에 안전한 건 없지만 그나마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이벨 바이오 흐름을 잠깐만 좀 보면, 자 우리가 눌림목 나오고 나서 이때 GSK와 4조의 기술 이전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기술을 떴거든요. GSK가 4조 사들면서 급등 나왔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간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눌렸어요. 이 당시에 에이비엘 바이오 시가총액이 얼마였다? 거의 1조 5천억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마찬가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에서 조정마다 만약에 모아갔다라고 하면 엄청난 상승에 대한 탄력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죠? 이상승과 이상승. 이때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눌림목 구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집한. 그래서 이 19만원까지의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에이비엘 바이오가, 우리가 이 종목 잠깐 볼게요. 자, 이 히든 종목 보게 되면, 자, 이 기업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는 사이에서 한 번 더 흔들기가 나왔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흔들기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추격 매수하면 일단 안 되겠죠.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자,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 현 구간에서 추격 매수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끊어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눌림목 구간이 나오면 뭐 할 수 있어요? 매집할 수 있겠죠. 그죠? 종목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혹여나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또 끊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금리가 인하되면 바이오 종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은 지금 구간에 바이오밖에 없다. 2차전지 있지 않냐? 2차전지는 매물이 많죠. 제가 이 얘기를 1년 전부터 말씀드렸고 바이오 종목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꼭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봐봐요. 우리가 지금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돼서 라이센스 아웃 2번이나 진행했죠. 2번 진행했고 요 규모 자체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2개 해서 1조입니다.
1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과 FDA 임상에 성공한 대기업과 공동 개발 활동을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조 단위의 라이센스 아웃을 보유하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임상 진행 중이고요. 1비상 진행 중입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가 3개월 안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거든요. 얘네가 하는 게 보시게 되면 자가면역 질환이요. 이게 뭐가 있냐면 한올바이오파마 있죠. 이게 좋은 게 확장성이 높아져요. 확장성.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이 시장 규모만 몇십 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2, 3조의 규모로 약물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 갑상선 말고도 또 다른 쪽으로 적응증을 늘려갈 수 있는 확장성이 커요. 확장성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아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바이오 히든 종목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몇 번이요? 010-845-9501 이쪽으로 바이오 라고 세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전달 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